반갑습니다. 카이스트형 김선재입니다.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죠. 늦어도 13일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요. 약 2주가 남은 셈이죠. 그래서 오늘은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은 크게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탄핵소추입니다.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하게 되죠. 두 번째로는 탄핵 심판인데 잘 아시다시피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소추라는 말은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 재판정에다가 탄핵 심판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하는 거죠. 작년 12월 9일에 국회에서는 본회의를 열어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킵니다. 통과된 탄핵소추안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나오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엄청나죠? 사안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 헌법재판소는 5가지로 압축 정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유 첫 번째, 비선 조직에 따른 국민주권주의, 법치 국가주의를 위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최순실 씨와 그의 친척 그리고 친분 있는 주변인들이 소위 말하는 비선 실세로서 국가 정책에 관여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최순실 씨 등의 사익 추구의 도구로서 전락시켜버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이 미치는 범위가 정해져 있고 권한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것을 넘어서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게 되면은 그것은 권한 남용이 되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로 롯데, 현대자동차, 포스코, KT 등 4기업을 압박해서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을 강요한 것 등이 포함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 세 번째는 언론 자유 침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 비선 실세의 전횡을 보도한 언론사를 탄압하였고 그 언론사주를 압박하여 언론사의 사장을 퇴임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례로 세계일보는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합니다. 정윤회 문건은 이 정윤회 씨가 문고리 3일방을 포함한 10여 명의 인사를 통해서 인사 개입과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이에 대해 청와대는 세계일보 사주에게 전화하여 조한규 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였고 결국 조한규 사장은 2016년 2월에 세계일보 사장에서 물러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 네 번째는 생명권 보호 위반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당일 대통령은 즉시 사태를 파악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청와대 참모회의를 소집하고 관계 장관 및 기관들을 독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대면 보고조차 받지 않았고 현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내용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국가적 재난 상황을 맞아 즉각적으로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최고 결정권자이자 책임자인 대통령이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뇌물수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안종범 등을 통하여 최순실 씨를 위해 4기업의 금품 출연을 강요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순실 등에게 특혜를 주도록 강요했습니다. 또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특별사면, 면세점 사업권 특허 신청, 검찰 수사 등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삼성, SK, 롯데로부터 받은 돈 합계 360억. 이 합계 360억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탄핵 심판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최종 변론까지 끝났고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은 평의를 하고 있습니다. 평의란 일종의 재판관들의 회의를 말하는데요. 이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되는 겁니다. 탄핵 심판의 결과는 총 3가지 중에 하나로 정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명의 재판관 중에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인용 판결이 나게 됩니다. 반대로 6명 미만이 찬성하게 되면은 기각이 나오게 되죠. 탄핵이 기각이 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의 경우가 더 있는데요. 바로 각하 판결입니다. 각하라는 것은 소송 요건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무효화하는 판결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개죠. 탄핵 심판 인용이 난다면은 그 즉시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그리고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하죠. 탄핵된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지 못합니다. 국립묘지 안장은 말할 것도 없죠. 이제 불과 2주 후면 역사적인 판결이 나게 될 것입니다. 탄핵이 만약 인용된다고 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포함해서 두 번째로 탄핵당하는 대통령이 될 거고요. 탄핵이 만약 기각된다고 해도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탄핵 심판에서 복귀하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전에 하야를 한다고 해도 두 번째로 하야하는 대통령이 되겠죠. 이러니 저러니 어쨌든 두 번째 대통령이 될 것이라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무리겠죠. 아무튼 우리 모두 주권자로서 끝까지 사건을 주목해야겠습니다. 촛불도 열심히 들고 말이죠.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이모저모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생각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